LA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위에서 내려온 요원에 의해 경찰은 수사권이 박탈당하며 골머리를 앓는데, 그러다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이야기, 프레데터 2입니다. 영화 전체로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프레데터 1편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후속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여러 안이 제시됐고, 그중 배경을 정글에서 도시로 바꾸는 이야기가 채택됐죠. 이러한 모습은 영화 오프닝을 통해 상징적으로 다뤄지니 정글을 지나 도시로 배경이 바뀌면서 사건의 무대를 옮긴다는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1편의 주연 배우이자 프레데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출연료, 분량에 대한 이견, 나아가 터미네이터 2의 촬영 일정과 겹치면서 합류가 불발됐기 때문이죠.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각본을 맡은 토마스 형제는 그 점을 반영, 도시라는 배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만약 원래의 계획대로 아놀드가 출연했다면 정부 요원으로 프레데터와 맞서는 피터 키스의 역할로 2편의 주인공인 해리건 형사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하죠. Danny's character was always the part that we envisioned for Arnold. It was Peter Keyes, wasn't it? Yeah. 아무튼 이렇게 변경된 각본은 전부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프레데터 시리즈가 한 명의 주인공만 내세우지 않고 여러 인물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배경으로 선택된 도시 LA. 영화는 1990년에 개봉했지만 199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영화가 개봉하고 2년 뒤 실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비록 사건의 주체와 양상은 다르지만 당시 LA는 이전부터 누적된 인종적 갈등과 갱단 충돌로 인해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레데터의 서사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설정된 배경이었지만 현실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이윽고 프레데터의 시야로 도시를 살피면서 뉴스가 나오니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환경적 문제로 대두됐던 지구온난화를 가져와 미래 도시를 예측한 것인데요. 그에 따라 주요 인물들은 항상 땀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상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며 인물의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Danny looks very sweaty here. We decided to make the future very hot and sweaty. Pre-saw global warming. Some interesting way. Tony Pope, live with hardcore. 사건을 보도하는 토니 포프. 이 역할은 모턴 다우니 주니어가 맡았는데요. 그는 시사 토크쇼의 진행자로 공격적인 말투와 도발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미지의 살인사건을 취재하면서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풍자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More victims, more mutilation. 갱단을 체포하려고 건물에 올라갔지만 어째서인지 겁에 질린 갱단원 스콜피오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리고 모습을 보인, 아니 보였다고는 할 수 없는 프레데터가 등장합니다. 이는 1편처럼 은신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 슈트를 입고 촬영된 장면인데요. 프레데터 역에는 케빈 피터 홀이 정글 헌터와는 또 다른 존재인 시티 헌터를 연기합니다. 마치 제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보일 정도로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하죠. 이번 작품에도 참여한 특수효과 제작자 스탠 윈스턴은 두 프레데터의 차이를 두어 개체를 구분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The difference is that this is a different individual. 특징적인 턱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애니메트로닉스 장치로 원격 조정했으며 케빈 피터 홀에게 렌즈를 씌워 프레데터의 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편의 명대사도 놓칠 수 없겠죠? 프레데터가 갱단을 습격하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모여드는 언론들. 이때 할리우드 리포트의 칼럼니스트 조지 크리스티의 카메오 출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 남아 현장을 확인하는 데니, 그를 부르는 목소리에 프레데터가 나타납니다. 이 역시도 1편처럼 필요한 소리를 녹음해 다시 사용하는 모습이었으니 작중에서 해당 모습을 여럿 찾을 수 있습니다. Want some candy? Want some candy? 갱단의 죽음으로 킹 윌리를 만나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마이크 형사. The other sid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rit world, man. 이윽고 마이크가 자리를 떠나자 킹 윌리 앞에 나타나는 프레데터. His foundation lied in the holy mountain. 이 구절은 시편 87편 1절의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거룩한 산 위에 기초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킹 윌리는 자신의 구역인 LA도 절대적 존재의 공간으로서 정해준 운명을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닥뜨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섰지만 결국 뼈가 발라져 전리품으로 남으면서 프레데터의 공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공간은 1편에서 해골을 수집하던 모습에서 나아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외계 행성의 여러 생명체들을 사냥하고 해골들을 수집한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그중 하나가 제노모프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터에그는 세계관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특수효과 팀이 단지 코믹스의 설정을 일부 차용해 관객의 재미를 돋우기 위해서 넣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발견한 팬들에 의해 프레데터가 에이리언을 사냥했다라는 설정이 회자되면서 뜨거운 반응이 일었고, 그 결과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의 영화화가 진행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데니를 추모하고 있는 마이크. 그런데 그 주변에 은신한 채 마이크를 지켜보는 프레데터의 시점이 확인됩니다. 대체 왜 프레데터는 그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프레데터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냥터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를 사냥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1편에서도 특수부대를 위주로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한 뒤 사냥했으며, 본편에서도 갱단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관찰하며 그중 가장 전투적인 모습을 보인 마이크에게 흥미를 느껴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본 것입니다. 프레데터의 습격이 시작되는 지하철. 어느 정도 대피를 마친 리오나는 제리를 도와주기 위해 뒷칸으로 이동하는데 이미 현장은 마무리되어 있었고 프레데터가 나타나 그녀를 스캔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았던 안나처럼 반대로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죠. 이는 프레데터가 사냥감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0 years ago, one of his kind stalked and eliminated an elite special forces crew in Central America. 1편의 사건을 언급하며 외계 생명체에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케이스. A fucking alien. 미국 정부에서도 프레데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보안을 유지하고자 일선의 경찰들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프레데터의 시야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이번 작전이 완벽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We are certain that this being can see in only one spectrum of light. Infrared. 그러나 프레데터의 장비는 인간의 예상 범주 바깥에 있었으니 센서를 변환하여 적외선 이외의 방식으로 사물을 식별합니다. 이는 프레데터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환경에 맞춰 사냥감을 확인한다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이크의 총격을 맞고 형광색 피를 흘리는 프레데터. 1편의 방식을 이어받아 발광 스틱 액체를 이용해 혈액을 만든 뒤 몸에 붙여두고 타이밍에 맞춰 터뜨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옥상에서 기습하면서 빌딩 끝에 매달리게 된 아슬아슬한 상황. 마이크는 있는 힘을 다해 스마트 디스크를 잡아채더니 프레데터의 팔을 잘라냅니다. 이 장면은 팔이 잘렸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로 팔이 한쪽밖에 없는 스턴트맨 데이브 스미스가 슈트를 입고 타이밍에 맞춰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프레데터 우주선으로 들어가는 마이크. 내부 모양은 아즈텍과 마야처럼 중남미 문명을 위주로 디자인했는데요. He kind of kept this kind of Central American, almost ancient Aztec motif running through it. 외계인과 접선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어 기술적이면서도 오래된 지구의 문명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레데터와 어울린다고 여겼으며, 나아가 1편의 배경인 과테말라 역시도 중남미였기에 연출의 톤을 맞추려고 한 설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대결을 승리로 끝내면서 한숨 돌리려고 했지만 이내 많은 수의 프레데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Okay. Who's next? 하지만 그들은 마이크를 공격하기는커녕 시체가 된 시티 헌터를 데리고 모습을 감추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마이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때 총을 준 프레데터는 정글 헌터의 외형을 기반으로 제작한 슈트였기에 케빈 피터 홀이 연기했으며, 그 외 다른 프레데터들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LA의 농구구단 레이커스 선수들을 섭외해 참여시킴으로써 장신의 신체 조건을 가진 프레데터 대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인공이 바뀌고 배경도 옮겨왔지만 확장된 설정과 이야기를 이끌어 프랜차이즈로서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프레데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